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간부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볼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종목입니다. 네, 정말 극강의 증시 난이도입니다. 미국 3대 증시 모두 3일 연속 하락 마감을 했고요. 더욱이 암울한 점은 뉴스를 보면은 안 좋은 뉴스만 한가득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경제 봉쇄를 확대했고 러시아와 우크라 전쟁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이렇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면서 어제는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랐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모든 자산 가치가 폭락을 면치 못하고 있네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께서 힘이 드시겠지만 2년 전에 코로나19가 처음 발발했을 때가 기억이 좀 나시는지요? 그때도 모든 뉴스의 헤드라인을 휩쓴 것은 코로나의 공포였고 당장 세계 경제가 망가져도 이상하지 않을 내용들로만 가득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인류는 답을 찾았고요. 기업 가치가 뛰어난 기업들은 금방 다시 일어섰던 기억이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또 다르긴 하지만 워렌 버핏의 말처럼 주식을 사둔 뒤에 너무 자주 들여다보면서 뉴스 헤드라인을 계속 보게 되면은 오히려 절망감에만 휩싸여서 또 다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는 점을 위로의 말씀에 더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쉽지 않은 요즘 장세이지만 순달람은 여러분들께 생생한 소식을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래에셋의 모든 고객분들께서 저번 주에 많이 사셨던 종목들 리스트를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전체 고객 순매수 탑 10인데요. 종목들 짜라라락 올라가고 있는데 빅테크와 인덱스 ETF 위주로 매수들을 많이 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종목들의 수익률 가장 오른쪽 걸 보시면은 수익률이 장난이 없습니다. 아주 성한 데가 없는데요. 그나마 덜 빠진 종목이 바로 여기 있는 애플과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이겠습니다. 이들도 어제 그래도 3%가 넘게 하락을 했었어요. 그리고 1위를 여기 있는 1위를 기록한 테슬라는 최근 다시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매수에 가담하시고 있는데 어제 9% 급락을 하면서 결국 $800 선까지 내주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3위에 랭크가 되어 있는데 9%가 어제 넘게 또 하락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짚어봐야 할 점은 바로 여기 5위에 있는 아이온큐인데요. 순수 양자 컴퓨팅 기업인 혁신기술주이고 이 기업의 최고 기술 책임자로 한국인 김정상 박사님이 있다 보니까 한국인들이 특히 이 아이온큐 주식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급락 장세를 면치 못하면서 그야말로 폭포수처럼 하락을 안타깝게 하고 있으면서 지금 $5까지 내려왔는데요. 더군다나 지난주에 아이온큐에 대해서 스콜피온 캐피탈이라는 기관에서 공매도 리포트를 발표를 하면서 이 사태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스콜피온은 참고로 아이온큐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 스콜피온은 돈을 법니다. 180페이지 정도 되는 리포트던데요. 저도 대충 다 읽어봤는데 회사의 해명이 좀 필요한 부분은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아이온큐에서 바로 다음날 보도 자료를 내면서 그 레포트가 허위 자료임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상승으로 주가를 돌리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다고 보이고요. 다음 주인 5월 16일에 최근 회사의 기술 발전 사항에 대해서 발표를 또 한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때 관련된 발언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 부분입니다. 모든 분쟁에서는 양쪽의 의견을 다 들어봐야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으니까 다음 주를 좀 기다려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모든 주식이 저렇게 성한데 없이 다 하락한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좀 말씀을 해드려야 되나 싶다가 그래도 가장 많이 보유하시고 또 가장 많이 사셨던 종목을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여기에 있는 1위에 있는 테슬라에 대한 최근 이야기를 제 소신껏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제가 궁금한 점은 올해 증시 상황이 아주 어지러운데 글로벌 빅테크라고 불리는 이 마가라고 불리는 종목들의 수익률은 어떨까 한번 비교를 좀 해보고 싶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가장 우수한 수익률을 냈던 게 바로 이 빅테크들이었기 때문이죠. 마가라고 하는 단어는 빵이라고 불리는 단어 이후에 새롭게 불리는 단어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 M, 아마존의 A, 구글의 G, 그 다음에 애플의 A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넷플릭스와 메타 플랫폼은 사실 이들에게 끼기에는
이제 사이즈 차이가 조금 벌어졌기 때문에 빵이 나는 것보다는 마가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해요.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테슬라가 있죠. 테슬라가 최근 2년간 덩치가 굉장히 커진 빅테크이기 때문에 저는 마가에다가 테슬라에 좀 티를 붙여서요. 이 마가트라고 부르고 싶은데 이 마가트의 올해 수익률을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테크들의 수익률을 같이 한번 보시면 역시 하나같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걸 알 수가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올해 11% 가량 떨어졌는데 다들 그보다는 많이 빠진 것을 알 수가 있죠. 금리 상승기에는 역시 성장주는 어쩔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다만 회색선으로 나타낸 애플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었고요. 재미있는 점은 빅테크들 중에서도 시가총액이 큰 기업일수록 하락폭은 적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이 중에서 작은 기업인 테슬라와 아마존은 약 35%가량 둘 다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특히 테슬라가 변동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테슬라는 여기서 빨간 선입니다. 빨간 선이 왔다리 갔다리 아주 변동성이 심하죠. 원래 테슬라는 변동성이 큰 종목이니까 그럴 법하지만 어제 또 유독 많이 떨어졌습니다. 9%가 넘게 빠졌잖아요. 그 하락의 이유가 될 만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앞으로 어떤 것들을 또 기대할 수가 있는지 말씀을 이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생산 공장을 4곳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는 바로 중국 상하이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상하이는 지금 경제 봉쇄 때문에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3월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공장을 좀 중단을 했었고요. 그 후 22일 만인 4월 19일에 1교대로 공장 가동을 재개했습니다. 다만 좀 다행스러운 점은 다음 주인 5월 16일부터는 연간 90만 대 생산 페이스에 복귀하기 위해서 드디어 2교대로 가동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입니다. 지금은 1교대로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생산력이 좀 복귀하나? 이렇게 싶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기대사항에 먹구름이 쌓였습니다. 바로 중국 상하이 당국이 제로 코로나를 위한 락다운 정책을 다시금 강화한다고 선언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확진 숫자는 줄고 있다는데 왜 또 이런 강화 정책을 다시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긴 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되면 테슬라 상하이 공장의 다음 주 생산력 회복에 있어서 제동이 좀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부각이 된 겁니다. 또 경제 봉쇄가 강화되면은 테슬라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물류도 상당 부분 제약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라고 보여지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런 중국 정부의 정책 리스크에 자유로울 수는 없다라는 점이 이런 어려운 증시 속에서 투자 심리를 압박하고 있지만요. 시야를 좀 더 넓혀보면 테슬라는 상하이 공장을 세계 최대의 수출 공장으로 탈바꿈시킬 노력을 지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하이 공장 옆에다가 쌍둥이 공장을 또 추가로 건설하겠다고 발표를 저번 주에 했었는데요. 상하이 2공장이라고 불리는 이 세 공장은 연간 45만 대 양산을 목표로 한다고 하고요. 수율이 안정화되게 되면 기존 상하이 1공장과 마찬가지로 연간 90만 대 이상을 뽑아낼 수 있다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공장 건설을 위한 첫 삽을 이렇게 뜨게 되면 내년쯤에 완공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수율 안정에 또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한 2024년 정도 되면 중국에서만 테슬라가 200만 대 정도 차량을 양산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죠. 참고로 테슬라는 올해 전체로 봐도 200만 대 차량 생산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성장성이 그만큼 중국에서라도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최근 소식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바로 이것인데요.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테슬라의 파워 플랜트 모습입니다. 배터리들이 저렇게 쌓여 있는 건데요. 테슬라는 지난주 임팩트 리포트 2021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사진은 그 보고서의 표지고요. 저는 이것을 다 훑어 읽어봤는데요. 이 리포트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성이었습니다. 갑자기 뭔 지속 가능성이냐? 주식 얘기는 하지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지속 가능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ESG 점수라는 건데요. ESG라는 것은 Environment의 환경, Social, S, 사회, 그 다음에 Governance, G, 지배구조의 앞글자를 딴 단어입니다.
이런 항목들이 다 점수가 좋아야 이 회사는 별 문제 없이 인류를 위해서 미래에도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는 회사다라는 인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 회사의 경영 방침은 앞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가 있겠죠. 숱한 비난을 받게 될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과 인권을 신경 쓰지 않는 회사는 회사 안팎으로 되게 시끄러워져서 결국 본업에 신경을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겁니다. 작년에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이런 일이 있었죠. 또 임직원에 대한 보상이 또 좋지 못한다고 하면은 근로자들로부터 비난을 또 받게 될 것이고 인적 자원의 지속 가능성이 어려워질 겁니다. 따라서 이런 ESG 점수를 따지는 것은 이 회사가 지속 가능한지 아닌지를 판별해주면서 투자자들로 하여금 건강한 회사임을 인정시켜주는 투자자 보호 장치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ESG 말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은 기업들의 ESG 점수가 높아야 투자기관들의 자금을 더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구조로 점차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ESG 점수는 대학교 학점처럼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놀랍게도 테슬라의 ESG 점수는 여기에 스코어 C라고 적혀 있죠. 고작 C 학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테슬라가 저렇게 보고서를 발간한 이유는 우리의 ESG 점수가 너무 낮게 책정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사업을 하고 있는지 좀 잘 봐라. ESG 점수 올려야 된다. 이런 뉘앙스로 보고서를 발간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ESG 점수가 상향되게 된다고 하면 테슬라에게는 또 호재일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패시브 자금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테슬라의 임팩트 보고서를 기준으로 해서 테슬라의 주장이 왜 합당한지 ESG 점수가 상향될 근거가 맞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적 자원, 즉 사람에 대한 확보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인재들이 몰려든다라는 말인데요. 왼쪽 위에서부터 보시면 되는데 이것은 테슬라에 대한 전 세계적인 지원자 숫자를 연간으로 표시한 겁니다. 보시다시피 매년 몇십만 명씩 더 몰리고 있는데요. 작년의 경우에는 지원자 숫자만 300만 명입니다. 거의 부산시 인구에 육박하죠. 그리고 미국의 공과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이 제일 가고 싶은 회사 1위가 스페이스 X고요. 그리고 2위가 테슬라입니다. 3위가 나사예요. 그리고 이런 산토끼만 몰리는 게 아니라 집토끼 관리도 잘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임직원 만족도를 보면요. 이것은 글라스도어라고 불리는 사이트에서 집계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잡코리아나 인크루트와 비슷한 게 글라스도어예요. 그 임직원 만족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점이죠. 그리고 공장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또 극대화하면서 마진 상승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첫 번째 대량 생산 공장이었던 캘리포니아 공장에서보다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상하이 공장이 차량 한 대를 생산할 때 사용되는 에너지가 무려 17%나 적다는 겁니다. 그만큼 효율적으로 차를 생산하면서 에너지를 덜 쓴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장에서 물도 사실 엄청 사용을 많이 하잖아요. 이런 용수에 대해서도 효율성을 꾀하면서 자원에 대한 지속 가능 경영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 보이시나요? 이게 테슬라 공장 지붕에다가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쫙 까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이 깔 거 아니에요? 테슬라는 솔라시티라고 불리는 태양광 사업부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직접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까는 겁니다. 여기에서 생산된 전기로 공장을 일부 돌릴 수가 있겠죠. 이것은 곧 마진이,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한계 생산 마진이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마지막으로요. 저는 이 부분이 요즘 세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테슬라는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한 공급망 불안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선 아래의 표를 좀 크게 한번 보시면 리튬, 코발트, 니켈까지 2차 전지의 필수적인 핵심 물질들을 그 어떤 전기차 회사들보다 잘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렇게 많은 기업들과 이미 파트너십을 맺고 단연간의 공급 계약을 최근 몇 년간 맺어왔기 때문입니다. 앨범알이라든가 리벤트라든가 강본 리튬 이런 업체들이 많이 있죠. 테슬라 말고 이렇게 원재료를 많이 확보하고 있는 회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외부 감사 기관과 함께 감사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인권 문제라든가 환경 파괴 문제에 대해서 비껴갈 수 있다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하고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위의 표도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게 테슬라가 배터리를 얼마나 재활용할 수 있는지에 나타낸 것인데요. 가장 왼쪽에 보시면 1000kWh라고 적혀 있는데 1000kWh의 배터리를 분해해서 다시 재가공을 하게 되면 약 92%가량은 배터리 원재료들을 다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급망 불안이 크게 치닫고 있는 요즘 같은 상황에서 테슬라는 너무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인 거죠. 시장에서 언젠가 이런 노력들을 좀 알아주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향후 실적 발표에서 그 경쟁력이 표현되지 않을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입니다. 네, 찐막인데요. 네, 여러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네,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 테슬라 주주분들로서 언제쯤 주가가 오를 수 있을까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테슬라의 상승 재료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기재를 다 한 건데요. 여기 적어 놓은 것 중에 실제로 올해 실현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들 위주로 써봤습니다. 물론 분기마다 나오는 실적 지표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지만 그것을 생각지 않아도 이렇게 많은 기대 요인들이 지금 포진해 있습니다. 먼저 기가 상하이가 확장 발표를 이번 달에 했었고요. 그리고 그 직후에는 주식 분할이 8월 주주총회에서 이뤄질 것이라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신용등급 상향이라든가 배터리 공장 완공이라든가 4680 배터리 대량 생산, 슈퍼컴퓨터 도조 런칭, 자율주행 반도체 신제품 출시, 새로운 공장 발표, FSD 정식 출시 등 아주 줄줄이 이렇게 있는데요. 과연 이런 재료들이 실제로 올해 잘 이루어지는 머스크 매직이 될지 아니면 예전처럼 시행 연기를 밥 먹듯이 하는 머스크 타임으로 될지는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되는 대목이겠습니다. 자, 이런 하락장에서 종목 얘기를 듣는다는 게 사실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네, 저도 쉽지가 않고요. 모두들 좀 수고하셨고요. 하지만 저는 하락장일수록 공부를 좀 해야 기회가 올 때 만회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열심히 달리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항상 힘내시기를 진심으로 좀 바라보면서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이상 순달래였습니다. 호잇!